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영님, 진정하세요. 라고. 배동호님, 남욱 지놈도 이재명 섭외가 힘들다고 방송까지 한 놈인데 너무 궁색한 증인이네요. 예. 스카이님, 물 한 잔 드시고 2부요. 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 참,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거짓말로 타인을 모함하고 위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사람이라는 게 참 저는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변호사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직업 아닌가요? 기자도 공익을 우선해야 됩니다만 변호사야말로 공익과 인권을 중시해야 되는 그런 직업 아닌가요? 근데 공익이고 인권이고 다 나발이고 날려버린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고 불쾌합니다. 그죠? 자, 김상수님, 노조위원장 출신 장 기자님 무서울 줄 모르는 나무. 그렇죠. 예. 아마 남욱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만배영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다는 것도 아마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부탁한 사람이 나일 거라는 것도 되게 자기 딴에는 되게 뜨아할 거예요. 검사들도 되게 황당할 겁니다. 하필이면 왜 또 장용진한테 부탁했대? 라는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 잘 걸렸다 이것들아. 우리가 현이님 위증죄 아닌가요? 예, 위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들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은 위증죄는 더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지금 남욱은요. 대놓고 바짝 진짜야? 아니야? 누구한테 들었어? 네가 직접 봤어? 라고 물으면 오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만배가 그러던데 유동규가 그러던데 라는 말로 빠져나가요. 참. 그러니까 참 야한 놈들인가 지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일본에 뺨 맞고 북한의 화풀이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기. 요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칫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권 말기 황교안 때 남북한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과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극적으로 참가를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가 갑자기 평화 분위기로 바뀌긴 하였습니다만 그 전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요, 미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F-35를 전개한다거나 F-22를 한반도에 보낸다거나 이른바 죽음의 백주라고 하는 B-1 폭격기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조인트 리벳이라고 하는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F-22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해요. F-22, 35가 아니라 22, F-22는 슈퍼크루징이 되는 전투기라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전투기들은
애프터버너를 켜야만이 초음속 돌파를 할 수 있고 애프터버너를 끄면은 급격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프터버너를 키면은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이 돼요. 그래서 엔진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써요. 그래서 애프터버너는 기껏해야 5분 씁니다. 5분 하는 동안에 속도를 이껏 뭐 최고 속도로 낸 다음에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에 마하 2.5까지 나. 예. 그러니까 뭐 마하 2.5로 5분 날잖아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음속이 시속 1200km거든요. 마하면은 마하 2.5면은 3000km 정도 날아가요. 1시간에 3000km 날아가는데 5분을 날아가면 어느 정도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면 5분 정도 날아가면요, 5분에 한 300km 날아가요. 300km가 날아가고 이렇게 그 속도가 점점 줄겠죠. 조금씩 서서히 줄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요, 한 10분 15분 안에 거의 1000km를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그쯤 가면 다 같이 뭐 더 1000km씩 떨어진 데를 가라고. 1000km면요 부산에서 신의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슈퍼 크루징이라 그래가지고 그 애프터버너 없이 그냥 엔진의 보통 그 출력 가지고도 음속의 돌파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오키나와에 떠서 한국을 싹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그냥 자기 평소 때 실력으로 쭉 돌고 돌아가는데 채 30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하루에 2번 돌고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요, 그 미군이 F-35를 국내에 전개하진 않아요. 왜? 한국이 갖고 있으니까 안 해, 이제. 예? 그런데 리벳 조인튼이 뭐 죽음의 백조라는 B-1 폭격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와 있죠. 로스앤젤레스급 그 공격형 핵 잠수함 같은 경우 지금 동해에 2척이 들어와 있어요. 전쟁 위기입니다. 한반도만 그렇죠. 대만 해협까지 하면은 전체 미군 전력의 한 30% 정도가 지금 동북아에 지금 총 집결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동북아에 들어와 있는 정규 항모가 2척, 그 다음에 강습 상륙함이라 그래가지고 45,000톤급짜리 중간치 상륙, 그러니까 소형 항공모함으로 쓸 수 있는 그 강습 상륙함 2척, 해서 총 4척 정도의 항모급 그 전력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집결해 있어요. 미군 지상군도요, 미 해병대 아마 이제 괌까지 포함하면은 한 1개 한 4단, 4단보다 조금 못 미친 규모의 병력이 그 동북아에 배치돼 있어요. 이거 미국은요,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개전이 돼도 아무런 추가 증원 없이 한반도 혹은 대만 활동할 수 있어요. 북한은 그럼 툭하면 미사일이지 뭐.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툭하면 미사일 쓰는 거야. 미군이 그렇게 잔뜩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마구 쏘는 거지 뭐. 이게 왜?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죠. 뭐 북한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니 언제는 뭐 돈 줬나? 아니 일본에는 그렇게 퍼주더니 북한에는 왜 한 푼도 못 줘? 일본은 핵무기 없는 줄 알아요? 일본 핵무기 다 있어. 일본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핵무기 300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냥 걔들은 그대로 조립만 하면 돼. 누구 말 맞다나 아침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저녁 때 완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일본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시간 좀 더 걸리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속 헛짓거리를 합니다. 계속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북한도 자극하고 일본도 자꾸 건너오라 그러고 미국은 미국대로 끌고 들어오고 이 상태가 되면요 정말 그냥 진짜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전쟁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황에 참 진짜 짜증난다. 그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지금 이 윤석열의 하는 행동을 보면 얘는 지금 군대도 안 가져온 애가, 안 갔다 온 애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전쟁터로 밀어 넣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단 1원도 줄 수 없다. 작심했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시한대. 뭐 언제는 줬어? 언제는 줬냐고. 윤석열이 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쌍방울 얘기를 은근히 여기다 끌어넣는 거예요. 이재명을 여기다 끌어넣는 거야. 이게 뭐다? 열등감의 표현인 거죠. 윤석열의 열등감의 표현.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지보다 나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요런 걸로 해서 이재명한테 흠집을 내보겠다는 거야. 이재명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희한 야리꾸리한 어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요.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라. 언제 퍼줬는데? 언제 줬어? 언제 뭐 줬는데? 뭐 줬는데? 뭐 줬는데? 준 게 언젠데? 없어요. 그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라 그랬는데 재개했어요? 못했잖아. 금강산 관광 재개했어요? 못했어요. 남북 도로 연결 못했어요. 철도 연결 못했어요. 근데 뭘 퍼줬다고? 이 새끼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돼. 고소해버려야 돼. 진짜 요새 같아서는 저 윤석열 저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되겠다. 뭐? 언제 퍼줬는데? 뭘 퍼줬는데? 뭘 퍼줬는데? 뺨을 한 대씩 날려버리고 싶어요.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저 뻔뻔스럽고 저 가증스러운 얼굴에 뺨을 한 대씩 날려주고 싶어 진짜. 자, 그러면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답니다. 북한 인권 백서? 그걸 왜? 야, 윤석열 니나 잘해. 이게 뭐다?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인권 보고서, 그 중에서 한국 편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2022년 휴먼 라이트 리포트.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규제큐티브 서머리, 일단 요약.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죠. Including of member of the press and the other media. 언론과 출판사의 멤버, 구성원들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난 9월 프레지던트 윤석열은 state that the broadcaster MBC could put the country's security at the risk by diminishing its relations with key foreign partners for after broadcast. 길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MBC를 국가를 security at risk, 나라를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비난했대. 왜? 키 포린 파트너스니까 이게 외교의 핵심 동반자, 그러니까 우방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우방국과의 그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누가? MBC가. 왜? Release a tape of what the
at the President Yoon criticizing foreign legislature. 이게 뭐냐면 그 외교 관례를 외국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윤석열 관련된 테이프를 릴리스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이든 이 새끼 파문 아시죠?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MBC를 욕을 하면서 어쨌다 빼뿌렸다. 심지어 뭐냐면 서울 폴리스가 수사도 했대요. 그래서 그 방송 테이프를 기사가 들어있는 테이프를 방송하지 말라고 뭐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 방송 기자들이 탄압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이 새끼 파문, 그 파문에서 MBC가 윤석열한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MBC는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했고 기자들이 고소를 당하는 위협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이것이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난 것 같아? 아니요. 지난 6월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이 명예훼손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8월에는 경찰이 더 오피스 오브 유튜브 채널 오픈 심프시 TV 열린 공감 TV죠.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불편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 이게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나옵니다. 3가지 예를 들고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 4가지, 5가지 정도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 혹은 공인들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가지고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더라.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복과 괴롭힘이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윤석열 북한 인권을 운운한다고요? 니나 잘해 새끼야.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정세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뭐냐면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를, 자기 정권의 위기를 안보 위기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비판을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딴 쪽으로 방향을 싹 돌리는 거지. 그렇죠. 전쟁 나면은 누가 윤석열 욕하겠어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자, 윤석열이 노리는 건 지금 딱 그거 안 한 거예요. 전쟁 위기를 고조해 가지고 자기를 향한,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다른 데로 돌리겠다. 적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지. 여러분, 윤석열을 욕하지 마시고요. 김정은을 욕해 주세요. 이거지. 그러면서 이재명까지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겠죠. 참, 이재명은 김정은하고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같이 욕해야 되겠죠. 아니, 이재명을 잡아가 되겠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요.
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안보를 가지고 국가 위기를 조장하고 안보를 자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악용하는 바람에 사태는 어느 쪽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느냐? 북한은 뭐 북한대로 가만히 있겠어? 그래? 그럼 우리도 니들이 장군 불렀어? 우리는 멍군이다 하겠죠.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갑자기 북한 역시 핵무기를 공개하면서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수중 드론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어 라는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사소한 충돌이나 사소한 어떤 그 오해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액션 하나가 갑자기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쟁으로 번진다고 해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남북한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대응이 또 다른 대응을 낳아서 진짜 일촉즉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하고는 너무 잘 지내고 있네. 마치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하고 화해한 그런 느낌마저 들립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일본과 손잡은 셈이 됐어요. 내 나라 내 동포를 죽이기 위해서 저 수천 년 철천지 원수 외놈들과 손을 잡았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누가?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어. 근데 남북한의 대결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네 핵무기가 끼어들잖아. 자, 이게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헛웃음이 나오네요. 참 그렇습니다. 자, 핏대가 오르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자, 오늘 두 번째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서 북한이 수중 드론이라는 거를 공개했다 그랬죠. 수중 드론, 근데 수중 핵 드론,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는 수중 드론을 뭐 공개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중 핵 드론이 왜 필요해요? 원래 핵무기라는 거는요, 지상에서 200m 혹은 1000m 그 사이에서 터뜨릴 때 가장 최고의 살상 반경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중 드론은 왜 필요하죠? 물속에서 터뜨리면 그렇게 위력이 없을 텐데, 물이 다 잡아먹어 줄 텐데. 아니, 핵무기니까 핵무기가 무서운 거는 강력한 열폭풍, 전자기 폭풍, 이런 것 때문인데, 그 물속에서 터뜨리면 전자기 폭풍이고 열폭풍이고 다 감소해 버릴 텐데, 그 왜 거기서 터뜨려? 그죠? 왜 거기서 터뜨릴까요? 송버드님, 대외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을 상대로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만, 미사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특히 북한산 미사일이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수중 핵드론을 쓰겠다라는 거죠.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거 남한용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미군이 신경 써야 되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중 핵 드론에 공개되니까 누가 설치고 있다? 일본이 설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수중 핵 드론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컨대 일본의 주요 항구 입구에서 핵 드론을 뻥 터뜨려봐. 어떻게 될까?
일단 그 항구는 마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다? 북한의 핵드론을 잡기 위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겠대요. 지소미아 뭐 지금 다시 원상 복구했다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 사실 황교안이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이래. 이 자위대가 여기 왜 들어와? 이거는 정말 이승만보다 못하다. 이승만도 그랬어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나는 전쟁 그만두고 북한군이랑 협상해가지고 일본군 쳐부시는 것부터 할 거라고. 그래서 자위대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이승만도 그때 메가더한테 이렇게 따지다시피 했대요. 이승만보다도 못한 놈이지, 황교안은. 근데 이 황교안보다 더 못한 놈이 요 놈이네. 얘는 벌써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떠버리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랍니다. 아, 참. 속상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하고요. 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세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